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은 올해의 자산 코인 시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9월 13일, 그러니까 오늘 밤 한국 시간 9시 반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9월 15일 날 한국 시간으로 정오 12시 이쪽 저쪽으로 이더리움 머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0일, 21일, 이건 미국 시간으로 FOMC, 그러니까 금리 인상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다 있어서 이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저의 관점, 그리고 실제로 행동했던 저의 투자 인증샷도 뒤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상식이긴 한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가져온 게 있거든요. 이렇게 각국이 힘들더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20년에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초인플레가 왔었고, 그러니까 물가, 뭐, 아파트 주식만 오르면 좋은데, 물가가 다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뭐 자발이든 인이든 낮춰야 되는데, 이제 이 4번을 얘기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내 물건 값을 깎아서 팔기가 싫은 거예요. 주식이나 코인은 사고 팔기도 쉽고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많이 떨어졌죠. 근데 문제는 뭐 부동산이든 뭐 자동차든 내가 만드는 생산품이든지 간에 원자재가 다 올라 버렸잖아요. 기름값이 오르고 뭐 철강값이 오르고 시멘트가 오르고 하니까 나는 비싸게 만들었는데 내 물건을 싸게 팔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는 못 팔겠다. 그냥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안 팔리니까 나라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강제로 물건 값을 하락하는 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싸게 팔기 싫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높임으로써 대출해간 사람들은 이자 많이 내서 구매 못하게 하고, 이미 빌려간 사람들은 역시 물건값을, 아니, 이자를 높여서 이자를 많이 받으면서 역시 구매를 못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이게 엄청 위축이 되죠. 그래서 물건값이 하락이 되고 물가가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탐욕이란 말을 썼는데, 결국은 이 탐욕의 기업인들이 뭐 망하든지 팔리든지 M&A 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나중에 쭉쭉쭉 떨어져서 저점 매수 후에 이제 경제가 회복된다.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사이클 반복되면서 자산이 올랐다 내렸다 할 텐데,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 정말 힘들지만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과 인플레가 이제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화려한 스텝으로 인플레가 이제 잡혀가고 있어요.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베이비 스텝 뭐 다 나왔죠. 이렇게 이게 한 번에 다 나온 것도 거의 다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뭐 울트라까지 나온 건 처음인데요. 미국의 8월 CPI가 이제 오늘 밤 제 영상 기준으로 한두 시간 후에 발표가 되는데 0.4% 전월보다 하락한 8.1% 정도 예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전전 달에 9.1% 나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다시 8.5 나왔고 다시 8.1 예상이 되면서 이제 두 달 연속 꺾이니까 안도를 하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다들 보셨겠지만 추석 연휴 때 거의 5년 만에 처음 코인이나 주식 시장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연휴 때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저도 예상은 크게 못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이미 된 거죠. 그래서 환호를 했던 거고, 반대로 이제 CPI가 8.23 뭐 이렇게 나오면 조금 주춤해질 거고, 뭐 8.0, 7.9 이런 식으로 물가가 나오면 약간 반짝하는 상승이 또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미 발표를 했어요. 8월 CPI가 나와서 2.5%가 나왔다. 근데 전달에 2.7%보다 0.2가 더 낮아진 거죠. 그래서 둔화가 중국도 됐고, 그래서 인플레는 이제 잡히는 상황이고, 뭐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매크로적인 거, 이제 코인 외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이러거나 저러거나 현금이 있으면 폭락장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현금이 있는데 즐겁지 않다는 건 뭔가 공부를 안 했다든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보면 요새 유행하는 게 기사나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실시간 아파트가 계속 나와요. 인기 아파트가. 왜 나오냐면 평소에 이런 아파트들 내가 너무 살고 싶었는데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곳이
이제 부동산이 드디어 하락장에 초입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툭툭 떨어지니까, 아, 여기 가볼까? 뭐 살 수는 없어도 전세라도 살아볼까? 이게 이제 유행처럼 이제, 번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는 분들은 전세도 뭐 이제 마음대로, 여기 보시면 뭐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엄청 아름답게 잘 지어놨잖아요. 아니면 잠실, 뭐 이편한 세상, 수지, 동탄, 뭐 여기 광교, S클래스도 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가거나 아니면 갈까 말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현금이 오면 이렇게 이제 있으면 폭락장도 즐거운데, 문제는 이런 저점 때 나도 역시 현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타이밍이 언제 오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장 안에 살아남으면서 견디고 있어야 결국은 언젠가 이렇게 저점과 내가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구간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다. 내 타이밍을 봐줄 수 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안 그래도 이 코인 시장 예측이 힘든데 지금 더 어려워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추석 연휴 5년 만에 처음으로 코인이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세력들이 뭐 이더리움 머지 이벤트도 있고 뭐 CPI, FOMC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와중에도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서 펌핑을 시켰어요. 추석 때 정말 추석을 뭐 연휴를 뭐 걔네들은 생각을 안 하겠지만, 문제는 개미들이 따라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미들이 못 사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세력들도 정말 힘든 거죠. 오히려 제가 뭐 업비트에서 BTC 마켓, 저번 영상에서 BTC 마켓이 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버리니까 뭐 펌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일부 익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건 뭐 아예 가망도 없는 거고, 역프리미엄이 발생했죠. 오히려 해외가 높고 한국 시장은 더 못 사요. 더 돈이 없고 개미들이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세력들도 당황을 하고 전문가들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리 실버트는 그래서 모르겠다. 평소 같으면 이런 큰 이벤트들이 있으면 이거 뭐 빅 위크가 될 거야, 뭐 핫 썸머가 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난 모르겠다. 이번 주는 어떤 타입의 위크가 되는지 난 모르겠다. 커멘트 안 하겠다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저스틴 베넷도 뭐 비교적 정확한 트레이더이긴 한데, 이분은 이제 미국 CPI 지수가 오늘 밤 이걸 앞두고 이렇게 떨어져도 코인이나 주식이 떨어져도 나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안 좋거나 모르겠다는 굉장히 어려운 전문가들도 힘든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성장할 거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단기가 이제 너무 무서운 거죠. 변동성이 심하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도 이제 9월 10일 날 이 마이클 세일러 대표님이 또 5억 달러를 증자합니다. 이 없는 와중에 또 뭐 6천억, 7천억을 증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 이것도 참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뭐 빚을 내든 뭐 빌려오든 사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10대 주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피탈 그룹이나 뭐 뱅가드, 뭐 블랙락, 뭐 르네상스, 뭐 모건 스탠리 등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돈을 이제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 얼굴마담인 마이클 세일러에게 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도 그렇게 다 힘들 텐데 뭐 청산당한다고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 힘든 와중에도 꾸역꾸역 이렇게 투자를 하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래도 밝다. 블랙락이 들어가 있으면 뭐 검증이 됐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라 사실 큰 반응은 없는데, 스타벅스가 이제 폴리곤과 협업을 하면서 드디어 스타벅스도 공식적으로 블랙체인 이 코인 시장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예전 상승장 같으면 또 폴리곤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은 뭐 찔끔 오르다 말았는데요. 스타벅스가 이제 리워드 개념으로 NFT를 줄 때 폴리곤 기반으로 이제 주겠다,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미래는 참 밝다. 코인 시장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규제도 비록 이제 부침은 있는데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상원위원회에서 9월 15일 날 CFT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SEC가 거래소 잡아먹으려고 난리인데 이제 CFTC 그리고 FTX 대표님을 위주로 해서 요분들은 CFTC가 규제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법안 청문회가 개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특이한 거는 15일 날 이제 CFTC의 베넘 위원장이 계신데 이분이 뭐 발표를 하고 할 텐데 또 똑같은 시간에 SEC의 게리 겐슬러도 다른 어디 청문회 가가지고 뭐 코인 산업은 어떻고 규제는 어떻게 할 거고 이거를 똑같이 한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똑같이 하는 이유가 동시간대 모두 상대방의 발언을 미리 듣고 대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견제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얘기를 해놨죠. 어찌됐든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싸우든지 뭐 협력을 하든지 간에 계속 수면화되는 건 규제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는 이제 팩트들, 뭐 사실들, 기사들을 얘기를 드린 거고 세력들은 뭐지 전에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말과 행동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세력들은 하락, 그러니까 숏에 베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래소들한테 이더리움 입금량이 1개월 내 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다 거래소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낼까요?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뭐 스테이킹을 하려면 뭐 지금 상황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에어드랍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지갑에 갖고 있어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팔려고 보낸 거고 또 이더리움 펀드에서도 실제로 거의 5주 연속 순유출 이더리움 펀드에서 이더리움 6,200만 달러가 이제 팔라고 쉽게 말하면 유출이 된 겁니다. 비트코인 펀드도 물론 많이 팔렸는데 마이너스 13 밀리언 근데 이더리움은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쉽게 말하면 이 차익 실현한 거죠.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머지가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떨어질 거다에 베팅을 하는 거고 또 실제로 숏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이제 밑으로 거는 판다에 거는 이런 펀드들은 오히려 이 플러스가 됐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입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 언론들은 상승으로 설레발. 그러니까 말은 이제 오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떨어뜨린다에 베팅을 하는 거죠. 예, 비트 이더 쌍끌이 상승장 기대 솔솔. 이제 한국 기사에서도 친절하게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있어서 뭐 많이 올랐다고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더리움 머지 때문에 기관의 이더리움 매수 기회가 확대될 거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많이 확대가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 보는데 어찌됐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동성 리스크가 적은 스테이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뭐 스테이킹 이자를 더 준다든지 이더리움 뭐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가스비가 줄어든다든지 공급이 줄어든다든지 여러 이유로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거다. 근데 그거를 뭐 다 좋은데 15일 날 머지를 한다고 하면 12일 날 지금 3일 전에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말로는 오른다고 행동은 떨어진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세력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된다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뭐 거래소 입출금 많고 뭐 펌핑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근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치 프리미엄은커녕 역푸가 나고 오히려 해외 거래소가 더 비싸게 팔리고 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TC 마켓에서도 뭐 많게는 20에서 30%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왔다 갔다 하긴 했었어요. 비록 거래량이 막 크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저점 때 이제 힘들 때는 30% 이상 되면 뭐 판다 이렇게 말씀을 예전에 드렸지만 뭐 그게 아니면 어떠냐 10에서 20%만 나와도 그게 어디냐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한 인증샷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INJ나 뭐 컴파운드나 뭐 매틱, 뉴메레르, ENS 뭐 이런 코인들을 그냥 뭐 대충 뭐 깨알같이 위로 뭐 15, 20, 25, 30 뭐 이런 식으로 막 걸어 놓는 거죠. 그리고 사는 것도 밑으로 막 걸어 놓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뭐 사질 거고 자기가 알아서 팔아질 거고 뭐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 숏에 걸고 있으니까 세력들이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크로적으로도 뭐 단기간에 뭐 폭등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가 힘드니까 오를 때마다 적당히 오를 때마다 튈 때마다 팔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를 포함해서 실패를 한두 번씩 했었죠.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이 마켓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번에서 3, 2, 1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일단 4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일 낮은 단계인데 고점에 물렸으나 손조로 떠났다. 어, 최악의 경우인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저점을 이제 다 끝나가고 있구나, 힘든 시간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코인을 오래 하셨던 고인물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신호다 말씀을 드리려고 써봤고요. 이것보다는 약간 난데 그래도 비슷한 상황이 고점에 물렸으나 남탓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요 떠난 거보단 난데 이것도 뭐 아직 한참 남은 거죠. 공부도 안 하시는 거고 이걸로는 크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올라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2번만 해도 중간 이상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 보이는데 똑같아요. 지금 2번, 3번, 4번 다 고점에 물렸으나 공부 후에 저점 매수. 올해로 하면 뭐 4월에서 한 6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코인들을 이제 뭐 이벤트가 있거나 뭐 툴 때마다 이제 일부 현금화하면서 장기전을 대비하고 보릿고개를 대비를 하는 거죠. 참고로 공부를 해야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뭐 믿음이 없는데 저점 그 무서울 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3번과 2번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요 정도만 올라오셔도 뭐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는 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1번으로 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되는데 1번은 여러 금융 이벤트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윳돈으로 메이저 코인들을 사모았고 24년, 25년까지 냅둘란다.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냥 냅두겠다. 그냥 조금씩 뭐 여윳돈 있을 때마다 사겠다. 이런 분들이 크게 장기적으로 상승률을 다 먹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뭐 성실하게 기존에 살았다든지 아니면 4번, 3번, 2번을 수없는 실패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단계를 나눠봤고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털런이라고 이분이 2번 이상 실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1번이 우리 목표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2번을 결국은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그 과정을 지금 영상으로 찍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이 시장에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과거 한두 번의 큰 실수들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투자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성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